이번 사례는요, 아내와 아들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할아버님 사례예요. 이 할아버님이 75세 되셨는데요. 슬하에 아들만 둘을 두셨다고 합니다. 자, 아들 둘이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성품도 굉장히 좋은 아들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할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아내 되시는 할머니는 욕심도 많으시고 성격도 강하시고 또 과시욕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들들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계속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엄마가 가라는 대학에 갔어야만 했고요. 또 회사에 들어갈 때도 엄마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들 마음속 안에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일탈이라든가 불만의 마음들이 생겨났던 건데 그거를 아무도 느끼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큰아들은요, 삼수를 했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다 삼수까지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정해놓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계속 재수시키고 삼수시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원래 공부를 못하지 않았대요. 원래도 잘했지만 할머니의 욕심은 아들이 하는 공부 그 수준보다 더 높은 곳, 더 높은 대학을 지금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처음에 대학 시험을 딱 봤는데 떨어지니까 할머니가 뭐 길게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재수를 하도록 그렇게 알아보고 다 세팅을 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아들은 재수를 했답니다. 근데 재수를 했는데도 이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재수 딱 결과 발표 나는 날 이 어머니가 삼수를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들은 또 삼수를 했죠. 근데 삼수쯤 하고 보니까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어머니는 10수가 돼도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대학에 나를 꼭 들여보낼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수 때는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삼수 끝에 어머님이 원하는 대학에 드디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자라온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은요, 대학을 한 번에 붙었대요. 왠지 아시겠죠? 어머니가 얘기했던 대학, 딱 그 대학에 한 번에 들어갔더랍니다. 왜냐하면 형이 삼수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어머님은 나한테도 형에게 적용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실 분이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얘기한 대학에 한 번에 못 붙으면 2번, 3번 계속 시도를 하게 하실 어머니다라는 생각에 둘째 아들은 아예 현명하게 처음부터 아주 열심히 해서 어머니가 얘기했던 대학에 한 번에 딱 붙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학도 잘 나오고 회사도 좋은 데 가고 하니까 이 할아버님 말씀은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내가 계획한 대로 아이들이 착착착 잘 움직여줬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또 밖에서 볼 때는 우리 가정이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정으로 보여질 거예요. 라고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잠시 멈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다려 드렸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말씀하시는데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어르신? 그랬더니 저희는요, 아들 둘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워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보내고 훌륭하게 키워놨는데요. 이제 아들 둘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들이요. 할머님이 얘기했던 회사에 입사를 했답니다.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 얼마간 다니다가 큰아들 얘기예요. 얼마간 다니다가 해외 사무소로 그 발령 신청을 했더랍니다. 해외 근무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어쨌든 해외 신청을 해서 중국으로 가서 3년 동안 해외 근무를 했대요. 근데 3년이 지나면 아들이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그 3년이 딱 끝나갈 무렵에 연장 신청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연장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 회사였고요. 연장은 2년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3년, 연장해서 2년 해서 이제 5년을 중국에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이제 5년이 채워졌으니까 들어오겠구나라고 딱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5년이 딱 끝날 무렵이 되니까 회사에 사직서를 내더래요. 그러더니 그 회사는 그만두고 중국 현지 회사에 취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회사에 다니면서 중국에서 계속 살고 있대요.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조금 어떤 게 느껴지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눈치를 딱 채신 거예요. 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계신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아버님 말씀은 아들은 중국에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 둘째 아드님은요? 그랬더니 둘째는 결혼을 했는데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가 사는 집 바로 옆동에 사돈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돈댁이 아이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고 이렇게 둘째네 집을 다 도움을 주면서 관여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저희 둘째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사돈댁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전화하면 거의 매일 전화할 때마다 사돈댁에 가 있고요. 아니면 사돈들이 아들네 집에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거를 제가 몇 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사돈댁에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큰아들은 중국으로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은 사돈댁의 아들이 됐으니까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걸 느끼는데 우리 아내는 그거를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아들들이 잘 안 온다, 한국에 안 들어온다 이건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제 엄마한테는 절대 전화를 잘 안 해요. 저한테는 전화 자주 합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해서 무슨 큰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전화해도 그냥 안부 전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어떤 심심한 안부를 묻는 그 전화조차도 제 엄마한테는 안 해요, 아들들이. 왠지 아세요? 잔소리하면 전화하면 자꾸 잔소리 하니까요. 그러면서 아내는 그 내막을 자세하게 모른 채 큰아들한테 전화해서 언제 한국 올 거냐고 성화를 하고요. 둘째 아들한테 전화해서 왜 자주 안 찾아오냐고 그렇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산에 살고 계시고요. 큰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님만 중간에서 그 내막을 잘 느끼고 계시는 거고 할아버님만 아들들하고 교류를 하고 계시는 거고 할머님은 그 내막을 자세하게 모른 채 아들들만 원망하고 계시는 거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이 아들들하고 아내하고 거리가 가까워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상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례를 보면서 문득 이렇게 겹쳐지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겹쳐지냐면 우리 옛날에 고부 갈등 있을 때 결혼해서 시집살이라는 걸 많이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든가 시댁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산다든가 이럴 때는 그때 누가 제일 힘들었냐 하면 아들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 아들들이 어머님 비유도 맞춰야 되고 아내 비유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아들이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됐고요. 또는 교통정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었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변화된 모습은 이제는 결혼을 하면 시댁으로 들어가거나 시댁 근처에 살기보다는 친정 근처에 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장모와 사위 간에 장사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샌드위치 역할, 또 교통정리의 역할을 하는 제일 힘겨운 역할을 누가 했냐면 딸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댁에 지금 저하고 상담해 주신 할아버님의 경우는 그 아들들이 했던 역할, 딸들이 했던 역할을 이 할아버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할아버님은 중간에서 아들들한테도 어머니의 입장을 조금
이해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내에게도 아들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댁의 아들들은요, 참 잘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뜻대로 그동안 반항 한번 안 하고 잘 따라와 주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잘 따라와 주었어요, 반항 한번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말을 달리 바꿔서 표현하자면요, 아들들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성인이 된 거죠. 나의 결혼, 나의 진학, 나의 회사, 입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의견을 제시하거나 내가 스스로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을 하지 못했고요. 학교, 대학 들어갈 때도 회사 들어갈 때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또 엄마가 정해준 대로만 그대로 살아왔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참 모범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지만 사실은 이 모범생들 같아 보였던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본인의 가정이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새롭게 형성이 된 가정을 잘 정착을 시키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아 정체감이 없어요. 자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누가 역할을 할까요? 그 가정에서 자아가 좀 생겨 있는 배우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큰아들네 같은 경우는 며느리가 집안 전체의 기획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시냐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요, 결혼 전에는 저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애가 저렇게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꼭 한마디를 붙이시죠. 며느리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사례에서는 조정을 한다기보다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모를 하고 있다, 기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도 할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큰아들이 지금 중국에서 안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물론 제 생각에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한국에 올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마음이 조금 더 강인해지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요, 어떤 상태냐면 없던 자아가 생겼어요. 이 아들에게는. 없던 자아가 생겼는데 이 자아가 보통 성인들이 갖고 있는 크기의 자아만큼은 안 되고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자아가 작아요. 그래서 이 자아를 가지고는 한국에 돌아가서 어머님한테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태라 아직은 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자아가 조금 형성이 되고 내가 나의 의견을 잘 개진을 할 수 있고 내 의사결정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판단이 들면 아들도 며느리도 한국으로 그때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전에 저하고 상담해 주신 할아버님이 하셔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할머님에게 좀 설득을 하셔야 돼요. 뭘 설득하시냐면 아들들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우리가 성인으로 좀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해주셔서 할머님이 아들들을 조금 믿고 아들들의 의사결정을 오롯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할아버님하고 아들 둘하고의 성품이 좀 둥글둥글한 것 같고요. 할머니의 성격은 조금 뾰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편협하신 것 같아서 할머님이 이거를 할아버님의 말씀을 얼만큼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할머님의 입장이나 이 노력, 그동안에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했던 노력과 헌신과 배려 이런 부분들을 아들들에게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전달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들들이요, 겉으로 크게 반항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그래도 어머님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는 연락조차를 안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할아버님이
아들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네 어머니가 너희들 키울 때 이러이러하게 힘겨웠지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노라고 그런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아들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할아버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역할인 줄 알지만 그렇게 자꾸 양쪽 방면에서 할아버님이 노력을 해주신다면 언젠가는 아들과 이 아내 사이도 조금씩 좁혀지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할아버님 상담은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연속 상담으로 진행을 했어요. 오늘 상담해 주신 주제는 아들과의 문제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할머님이 친척들로부터도 조금 따돌림 내지는 소외를 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할머니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이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친척들이 이런 미운 사람이 있으면 쉬쉬하거든요. 뒤에서 욕을 하고 흉을 보는데 이 할아버님이 성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형제나 다른 친척들이 할아버님한테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할머님이 뭐 때문에 친척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세요? 흉을 보시게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우리 아내가 사실 좀 성격이 조금 모나기는 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내는 겉으로 보여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시욕이 있기 때문에 어디 밖에 외출을 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치장을 하고 나가신대요. 그리고 갖고 계시는 가방 중에 최고 좋은 옷과 최고 좋은 가방을 입고 들고 나가신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또는 다른 친척이나 누가 이 아내랑 뭐 이렇게 우리 부부 동반으로 만나러 나왔는데 옷이 조금 초라하다든가 뭐 가방 같은 것도 유명한 거 이런 거 아닌 걸 들었다든가 이러면 우리 아내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친척들이 어디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아내는 조금 좋은 데 산다, 좀 비싼 데 산다, 큰 데 산다 이러면 아내는 그 친척하고는 친한 척하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좀 가격도 싸고 뭐 이런 데에 사는 조금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친척하고는 우리 아내가 말도 잘 안 섞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싫어할 만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어르신 댁에 친척들이 놀러 올 때도 그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친척이 오면 열심히 대접을 해드리는데 싫어하는 친척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오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프다고 방에서 누워 있으면서 인사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도 또 아들들도 다 보면서 몇십 년 동안 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힘겨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들들이 그렇게 쌓여 있던 것들을 중국에 가서 발산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장인 장모하고 생활하면서 어머니한테 못 느꼈던 것들을 좀 느끼면서 생활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할아버님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느낀 점은 할아버님이 참 품이 넓으시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성격이 어쩜 이렇게 좋으신 분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좀 성격이 모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할머님이 참 복 있게 남편과 아들들을 잘 두셨다. 참 좋은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해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들에게 특히 제 생각에는 아들들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의 상처가 좀 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머님이 열심히 키워주셨지만 어머님 뜻대로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내적으로 좀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모쪼록 여유가 되신다면 아들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득해 주시고 아내 되시는 할머니에게도 조금 아들들의 입장을 전달하시는 양쪽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좀 힘드시겠지만 당분간 해주시면 이 아들과 아내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편의 사례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어르신들의 어떤 소소한 일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힘나는 말씀도 해주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또 어떤 질책의 말씀도 해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